안녕하세요. 저는 수투 강의를 하게 된 강원과학고등학교 25기 하진혁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강의할 부분은 집합입니다. 오늘은 집합의 뜻과 부분 집합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내용은 원소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의 정의는 직관 또는 사고의 대상이 되는 것 중 확정되어 있으며 또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합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보면 요 정석책 보기 1번에 보면 모임들 중에서 집합인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착한 학생의 모임이라는 보기가 있는데, 착한 학생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착하다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의 모임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것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기준이 명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인에는 일단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줘도, 누구에게 구분을 하라고 해도 똑같이 구분을 한다면 그것은 집합 기준이 명확한 게 되겠죠. 그 다음은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집합 S가 있는데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 A가 있다고 했을 때 A는 집합 S의 원소이다 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와 반대로 원소 A가 집합 S에 속하지 않는다는 여기에 짝대기를 그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표시할 때는 공집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뜻하며, 공집합을 표시할 때에는 이렇게 괄호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집합을 표시하는 기호고요. 그리고 집합 속에 있는 집합 속에 있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뉘는데, 일단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누지는 않고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냐 혹은 무한하냐를 기준으로 집합을 나누게 됩니다. 일단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집합의 개수가 4개가 되겠죠. 4개로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집합은 이렇게 X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가 이렇게 자연수이다 라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집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집합의 표시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에서 여기에서 들은 예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여기 1, 2, 3, 4를 예시로 든 거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은 여기 1, 2, 3, 4처럼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이고, 이렇게 X는 자연수처럼 이렇게 X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주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조건제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의 표시법까지 배웠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게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한 집합이 그 다른 집합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집합의 포함 관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설명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원이나 타원
뭐 사각형 등 자기가 원하는 모양은 사용해도 되지만 하여튼 집합의 포함 관계를 원이나 타원 등을 그려서 나타내서 보기 쉽게 한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A가 B 안에 들어가 있죠. 이 경우에는 A가 B를 포함한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B가 A에 속해 있다. 또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시로 이렇게 A가 B를 포함하고 B가 A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A하고 B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벤 다이어그램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A, B가 같을 경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A하고 B가 같다는 조건이 있는데 A하고 B가 같지 않을 때 이렇게 B가 A를 포함한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A가 B의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아까 방금 전까지 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한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A가 B에 속해 있다. 그렇다면 B에 속해 있는 A의 개수, 그러니까 A처럼 B에 속해 있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지를 알아보는 게 이 부분에서 할 내용입니다. 일단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집합 B가 있는데 그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가 소문자 A, B, C라고 한다면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 A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A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B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없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을 때 C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이렇게 각각 이렇게 모든 경우에 따라서 C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A가 두 가지로 나뉘고 B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C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B의 원소가 소문자 A, B, C로 세 가지일 경우에는 2의 세제곱개, 그러니까 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이 경우에는 방금과 똑같이 하되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더 나오겠죠. 이렇게 다 모든 경우에 따라서 A, B, C, D가 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이렇게 세어보면 16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2의 4제곱까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일단 원소나열법을 이용해서 원소를 나타냈을 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원소를 나타냈을 때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있다. 그렇다면 이 집합 S의 부분집합은 2의 n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2의 n개에는 모든 원소가 다 없는 경우, 그러니까 공집합일 경우도 포함되고, 그리고 모든 경우가 다 있을 때, 그러니까 S 그 자신도 그 S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집합까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n개, 이걸 하나 빼놓고 간 것 같은데,
요 S의 원소가 n개라고 했는데 요 n개를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S의 원소의 개수, S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S의 원소의 개수는 넘버의 단축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ns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설명은 오늘 할 내용은 다 했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차례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 포함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A가 B에 속해 있고 B가 C에 속해 있다면 A는 C에 속해 있다. 이 두 개를 만족할 때 이게 만족함을 보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에서 임의 X가 A의 원소일 때 X는 B의 원소이다 라는 조건을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가 C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에서 임의 X가 B의 원소일 때 X는 C의 원소이다 라는 조건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X가 A의 원소라면 그 모든 X는 B의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 X가 B의 원소일 때 C의 원소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합쳐보면 임의 X가 A의 원소일 때 X는 C의 원소이다. 이 조건이 참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합집합과 교집합 등 여러가지 집합 기호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합집합은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을 기호로 나타내며 전체 집합에서 이 두 개를 합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 부분이 합집합을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 부분이고요. 합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합집합은 X가 A의 원소이고 X가 B의 원소도 된다. X가 A의 원소이거나 X는 B의 원소가 된다. 그러니까 X가 A의 원소 안에 있든 A하고 B에 둘 다 포함되든 B에만 있든 전부 A 합집합 B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집합을 볼까요? 교집합은 이렇게 항아리가 뒤집혀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A하고 B의 A 교집합 B의 정의는 A가 B에 속하고 X가 B에 속하고 X는 A에도 속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B에는 속하지 않은 거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가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B에만 속하고 A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부분에 안에 들어가야 A 교집합 B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의 정의를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할 내용은 여집합과 차집합입니다. 일단 여집합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A 위에 이렇게 위첨자로 C를 적어서 이렇게 나타내고 전체 집합 U 안에 속해 있는 원소들 중에서 A의 여집합이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A의 정의는 이렇게 적은 대로 X가 전체 집합 U의 원소이고
A가 아니면 즉 요 안에 있대.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 안쪽에 있대 A의 A가 아닌 부분.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차집합을 할 건데요. 차집합은 이렇게 이게 뺄셈으로 보이겠지만 엄연히 집합 기호입니다. 차집합은 이렇게 A-B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말 그대로 A에서 B가 겹쳐져 있는 부분을 뺀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보면 A 빼기 A 교집합 B. 그러니까 이게 A 교집합 B가 아까 교집합을 배웠는데 이 겹친 부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A에서 A하고 B가 겹친 부분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그게 이렇게 차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보시면 요 원소가 여기에 속한다면 B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의에 맞지 않겠죠. 여기에 속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에 속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야만 A-B에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차집합 A-B의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차집합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다시피 정의에 의해서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가 아니다. 하지만 B의 원소가 아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B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이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부분을 잘 보게 되면 B의 여집합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B,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X바,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여집합의 원소이다. 이 그리브라는 표시는 이렇게 교집합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성립하니까 이 식은 알아두면 나중에 많이 쓸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번에 봐야 될 내용은 서로소입니다. 사실 서로소는 집합의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응용한 것인데요. 서로소는 대수가 숫자에서 보면 7하고 9 서로소죠. 6하고 1 서로소죠. 5하고 3 서로소죠. 이렇게 서로소 사이의 관계, 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를 서로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약수가 되지만 1을 제외한 공약수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소의 정의는 여기 서로소와 똑같게 집합에서도 두 집합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A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교집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서 이렇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이 두 집합이 서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는 두 집합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집합 A와 B는 서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이 겹치는 부분을 A 교집합 B 이렇게 부르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서로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일단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했었던 부분에서의 개념은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 사실 여기에 있는 문제들도 전부 수학의 정석의 필수 예제들에서만 뽑아온 것입니다. 일단 문제 1번은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8, 9이고 그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A 여집합은 2, 4, 8 그리고 A 여집합하고 B의 교집합은 3, 6, 9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5, 7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에서 구하라는 세 가지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팁을 적어놨는데요. 팁을 보면
이렇게 수식으로 풀기 힘들 때 사실 여기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이걸 수식으로만 풀기는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를 땐 어떻게 하냐, 그냥 단순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기본적인 그림은 U가 있고 A하고 B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해봅시다. 그럼 일단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은 요 A에서 B의 여집합 부분과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이 잘 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거 아까 방금 개념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2, 4, 8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수식을 요 조건을 볼 건데요. A 교집합과 B의 교집합,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 즉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 요 부분이죠. 3, 6, 9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부분은 바깥쪽 부분, 그러니까 이 원의 아예 바깥쪽 부분이 됩니다. 5, 7이 되겠죠. 그럼 이제 유일하게 이 전체 집합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이렇게 아예 바깥쪽 공간, 요 A-B 그리고 B-A 그리고 요 가운데 공간 A 교집합 B가 남죠. 하지만 요 전체 집합 U의 개수를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로 정해 줬는데 여기에서는 잘 세어보시면 8개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개, 그 1개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구하라 그런 A 합집합 B, A 그리고 A 교집합 B 이렇게 세 가지만 구해보면 됩니다. 일단 A 합집합 B는 이 합친 부분이니까 숫자가 주로 집합은 숫자가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통해서 표시를 한다는 것을 유의를 하고 표시를 해보면 일단 1, 2, 3, 4, 6, 8, 9 이 순서로 나열이 될 거고요. A는 요 동그란 부분, 즉 1, 2, 4, 8이 됩니다. 그 다음 A 교집합 B는 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 1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A-B라는 것들만 알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B-A가 된다는 걸 알죠. 사실 이거 같은 문제는 어떻게 응용을 하면 수식만으로도 풀 수 있지만 더 복잡한 문제는 솔직히 수식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일단 무작정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럼 2번 문제를 보시죠. 2번 문제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선 2번의 1번 문제는 일단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A, B, C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A, B, C라는 이런 집합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 이것도 실수, 이것도 실수라는 뜻이겠죠. 여기에서 자 AX가 실수일 때 실수 전체의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가 2,4 2하고 4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B가 3하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C가 1하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고요. B는 C의 부분집합이고 C는 B의 부분집합일 때 A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요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B하고 C가 같죠. 그럼 B하고 C가 같은데 여기에는 3이 있는데 3하고 1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B의 남은 원소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X 플러스 A가 1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마이너스 3이 돼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1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크게 적읍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1이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이다. 잘 보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 x랑 여기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퀄 3에서의 x는 같은 x잖아요. 그러니까 이 x를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퀄 3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x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보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근일 때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3이다. 즉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3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이렇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a가 4 이렇게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a가 마이너스 2가 될 경우에 일단 x는 3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근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4일 때 a하고 x 값을 구하여라 인데요. 이 두 개의 교집합이 4이다. 그렇다면 b가 4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b가 4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b의 여집합이 4가 돼야 되니까. b의 여집합, 그러니까 b가 아니다. 그러니까 b가 아닌 거랑 a랑 공통된 걸 구했는데 4가 나왔다는 뜻은 b는 4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4가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b가 2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b가 2가 된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2가 되게 돼버리면 2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의 c, 그러니까 b의 c에는 요 두 개의 원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들어가는데 얘가 2가 아니면 b의 c에, 그러니까 b의 여집합에 2가 들어가게 돼버리죠. 그래서 교집합을 했을 때 2도 원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a에도 문자로 된 식이 하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런데 요 b의 여집합에는 3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이 들어가지 않는데 요 놈이 만약에 이놈이 만약에 3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일단 이놈은 3이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면 이놈이 3이 아니라면
B의 여집합에는 3이 안 들어가는데 얘가 3이 아니라면 B의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을 했을 때 4뿐만 아니라 이것도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미 얘는 4라고 했죠. 근데 여긴 4가 이미 있으니까 이건 4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지 않다면 여기에는 이 원소를 하나 더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3이 됩니다. 그럼 이 두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일단 이걸 1-2라고 하겠습니다. 1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2일 경우를 잘 살펴보게 된다면 4 플러스 2a 플러스 a는 2 3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경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a는 2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이게 성립을 하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2 x는 2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게 여기에서 분명히 이게 원소를 4를 갖는다고 했는데 4 외에 다른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줘서 이렇게 식 두 개를 세워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여기에서 답은 x는 2, a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첫 강을 찍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저도 처음 찍는 거라서 잘 찍지는 못했겠지만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그럼 다음번 2강은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